일부.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인생, 말년에야 알게 된 답. 나는 평생 사람 때문에 울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었고 병이 있어서도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가까웠던 사람, 그리고 끝내 기대를 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내 인생을 가장 많이 아프게 했다. 젊을 땐 몰랐다. 사람에게 상처받는 건 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했다. 내가 더 참았어야 했고, 내가 더 잘했어야 했고, 내가 더 이해했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늘 한 발 물러섰다. 말을 삼켰고 화를 눌렀고 속이 문드러져도 웃었다. 사람 있는 게 무서워서였다.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서였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그렇게 애써 지켜온 관계들이 결국 나를 버렸다.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조용히 등을 돌렸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원래 그런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만만했던 걸까? 인생의 절반이 지나서야 깨달았다. 사람에게 상처받는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습관이었다는 걸. 나는 늘 이해하는 쪽이었고, 늘 맞춰주는 쪽이었고, 늘 참는 쪽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착함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여겼다. 말년에 와서야 알았다. 사람은 내가 허락한 만큼만 나를 대한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나는 너무 많은 밤을 눈물로 보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는 밤이었다. 가장 아팠던 건 배신이 아니었다. 그럴 줄 알았다는 말이 뒤늦게 떠올랐다는 사실이었다. 이미 여러 번 신호는 있었다. 무시당하는 말투, 가벼운 약속 파기, 내 감정만 늘 뒤로 미뤄지는 순간들. 하지만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도 사람이니까 나 하나 참으면 되지. 그게 인생을 망치는 생각이라는 걸 그땐 몰랐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인생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좋은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나쁜 관계를 오래 버틴 것이다. 나이 들어서 보니 분명해졌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달라지는 건 내가 허용하는 선이다. 젊을 땐 관계를 지키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다. 하지만 말년에 와서야 알았다. 관계를 지키느라 나 자신을 잃으면 그건 이미 실패한 인생이라는 걸. 나는 수없이 왜 나만 이런 사람을 만나지라고 자책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그게 아니었다. 왜 나는 이런 사람을 곁에 두었을까였다. 그 질문을 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인생은 대부분 이 질문을 끝까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인생은 조용히 이렇게 말한다. 이제 그만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니? 말년에 접어들며 나는 비로소 사람을 멀리서 보기 시작했다. 기대하지 않았고 설명하지 않았고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다.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고 내가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았다. 그제야 알았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인생의 답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걸. 답은 거리였다.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거리.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는 없고 모든 관계를 오래 유지할 필요도 없다. 이 단순한 진리를 나는 인생의 끝자락에서야 배웠다. 만약 지금도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면 이 말 하나만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상처받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다. 너무 오래 혼자만 참아왔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람을 내려놓기 시작했을 때 내 인생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만은 끝까지 곁에 남았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한다. 2부. 사람을 내려놓자 인생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다. 사람을 내려놓겠다고 결심한 날은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날이 아니었다. 그저 어느 날 마음이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고 조용히 신호를 보냈을 뿐이다. 예전 같았으면 또 참았을 것이다. 또 이해했을 것이다. 또 스스로를 설득했을 것이다. 내가 예민한 거야? 사람이 다 그렇지.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처음으로 그 생각을 멈췄다. 사람을 내려놓는다는 건 누군가와 싸운다는 뜻이 아니었다. 미워한다는 뜻도 아니었다. 그저 더 이상 나를 희생하지 않겠다는 작은 선언이었다. 처음엔 많이 불안했다. 사람들이 나를
차갑다고 생각할까봐, 변했다고 말할까봐, 혼자가 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자 연락이 끊긴 사람들이 있었고 내가 맞춰주지 않자 멀어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 알았다. 그 관계들은 내가 노력해서 유지하던 관계였다는 걸. 예전에 나는 사람이 멀어지면 반드시 이유를 찾았다. 내 말이 문제였나? 내 태도가 상처였나? 밤새 나를 검열했다. 하지만 말년에 와서야 이 단순한 사실을 알게 됐다. 떠날 사람은 아무 이유 없어도 떠난다는 것. 사람을 내려놓자 내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전화벨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았고 문자 하나에 하루 기분이 흔들리지 않았다.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건 놀라운 변화였다. 사람 속에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더 편안하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을 내려놓자 뜻밖의 사람들이 남았다. 말이 많지 않아도 편한 사람, 자주 보지 않아도 존중이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들은 나를 시험하지 않았고 나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내 침묵을 불안해하지도 않았다. 그제야 알았다. 좋은 사람은 붙잡지 않아도 곁에 남는다는 걸.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은 이것이었다. 사람은 노력하면 모두 곁에 둘 수 있다는 생각. 아니다. 사람은 걸러지는 존재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사람을 잊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는 일이었다. 말년에 와서야 비로소 내 편이 누구인지 보였다. 항상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던 사람, 내가 힘들 때 해결책보다 침묵을 건네던 사람. 그 사람들은 늘 곁에 있었다. 내가 소란스러운 관계에 눈이 가려져 보지 못했을 뿐이다. 사람을 내려놓은 뒤 가장 크게 바뀐 건 내 표정이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됐고 설명하지 않아도 됐고 변명하지 않아도 됐다. 그 자유는 생각보다 컸다. 나는 이제 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인생의 답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덜 상처 주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걸.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그건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적어도 말년의 인생에서는 이제 나는 이렇게 살기로 했다. 불편한 관계는 정리할 용기를, 소중한 사람에겐 침묵 대신 시간을 쓰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기로 했다.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인생은 실패가 아니었다. 그 시간을 지나왔기에 이 답에 도착할 수 있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말년에 와서야 깨달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의 특징, 그리고 끝까지 곁에 두어야 할 단 한 부류의 사람에 대해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려 한다. 3부. 말년에 와서야 보인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새로 만나는 일은 줄어든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 누구를 가까이 두지 않을지 아는 것이다. 젊을 땐 사람을 많이 아는 게 능력인 줄 알았다. 하지만 말년에 와서야 알았다. 사람을 가려내는 게 지혜라는 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인생을 돌아보면 늘 비슷한 얼굴들이 떠오른다. 겉모습은 다 달랐지만 속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다. 첫 번째 부류는 항상 자기가 피해자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시작하면 언제나 억울한 이야기부터 꺼낸다. 세상이 자기를 몰라준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이용했다고 말한다. 처음엔 안쓰럽게 느껴진다. 도와주고 싶어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이 하나 보인다. 이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는 항상 다른 사람이 문제다. 자기 잘못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면 어느 순간 당신이 가해자가 된다. 당신이 충분히 이해해주지 않아서, 당신이 기대에 못 미쳐서 상처를 줬다고 말한다. 말년에야 알았다. 늘 피해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책임자로 삼고 싶어 한다는 걸. 두 번째 부류는 선을 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다. 사소한 부탁을 자주 하고
거절하면 서운해한다. 시간을 당연하게 쓰고 노력을 기본값으로 여긴다. 이런 사람은 나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그 정도도 못해줘? 너니까 부탁하는 거야? 이 말들이 쌓이면 관계는 서서히 기울어진다. 말년에 와서야 확실히 알았다. 선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의 마음까지 밟는다는 걸. 세 번째 부류는 기쁨에는 없고 힘들 때만 나타나는 사람이다. 잘 될 땐 연락이 없다가 당신이 지쳐 보일 때, 당신이 흔들릴 때 갑자기 가까워진다. 이런 사람들은 위로를 빌미로 당신의 에너지를 가져간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지만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관계가 끝나고 나면 항상 당신만 지쳐 있다. 말년에 와서야 알았다. 이건 우정도 정리도 아니다. 소모였다. 네 번째 부류는 당신의 변화를 불편해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단호해지면 차갑다고 말하고 당신이 거리를 두면 변했다고 말한다. 이 사람들은 당신이 성장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과거의 당신, 참고 맞춰주던 당신만 기억하고 싶어 한다. 말년에 와서야 이 사실이 분명해졌다. 내가 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익숙함을 잃은 것뿐이라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류가 있다. 당신의 침묵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힘들어서 말이 없을 때 괜찮냐고 묻지 않고 침묵을 불편해하며 빨리 원래대로 돌아오길 바란다. 이런 사람에게 당신의 속마음을 더 보여줄 필요는 없다. 이미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말년에 와서야 알았다. 사람을 멀리해야 할 이유는 크게 상처받았을 때가 아니라 작은 불편함이 계속 반복될 때라는 걸. 인생에서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다. 이 차이를 알게 되자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 미워하지 않아도 됐고 설명하지 않아도 됐으며 조용히 거리를 두면 그만이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사람을 걸러낸 뒤에도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 그리고 말년에 반드시 지켜야 할 단 한 가지 인간관계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4부.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은 딱 이런 부류였다. 사람을 많이 잃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말년에 와서 남은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돈이 많지도 않았고 말을 잘하지도 않았으며 항상 옆에 있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끝까지 곁에 남아 있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특징은 말이 적은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조언부터 하지 않는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해결책을 던지지 않고 잠시 기다려준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큰 위로가 됐다. 말년에 알았다. 정말 가까운 사람은 말로 나를 고치려 하지 않고 그대로 버텨주려 한다는 걸. 두 번째 부류는 내가 변해도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다. 예전엔 내가 늘 맞춰줬는데 이제는 선을 긋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은 불편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게 너한테 편하면 된 거지. 이렇게 말해주었다. 말년에 와서야 확실히 느꼈다. 진짜 내 편은 내가 편해지는 걸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걸. 세 번째 부류는 연락이 뜸해도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자주 보지 않아도 다시 만나면 어제 본 사람처럼 자연스럽다. 서운함을 쌓아두지 않고 확인받으려 하지 않으며 침묵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오래 간다. 네 번째 부류는 나의 약한 모습을 기록처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다. 내가 무너졌던 순간을 언제든 꺼내들며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저 그 시절이 있었다는 걸 알고 지금의 나를 본다. 말년에야 알았다. 과거를 무기로 쓰지 않는 사람이 곁에 둘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한 부류가 있다. 나에게서 무언가를 얻지 않아도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다. 도움도 정보도 위로도 필요 없을 때도 그 사람은 여전히 같은 거리에 있다. 이런 사람은 붙잡을 필요가 없다.
이미 곁에 있기 때문이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사람을 잃은 게 아니라 불필요한 관계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 거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짜 사람이 남았다. 말년에 와서야 이렇게 관계를 정리하니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다. 사람이 적어져서가 아니라 가짜 관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사람을 만날 때 이 기준 하나만 본다. 이 사람 앞에서 나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 질문에 편안하게 고개가 끄덕여지면 그 사람은 곁에 둘 사람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말년에 비로소 찾게 된 혼자가 두렵지 않은 마음 그리고 외로움이 더 이상 벌이 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5부 혼자가 두렵지 않게 된 날 인생이 달라졌다. 젊을 때 나는 혼자가 되는 게 가장 무서웠다. 사람이 없다는 건 곧 실패한 인생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불편한 관계도 놓지 않았고 상처 주는 말도 견뎠으며 마음이 무너져도 사람 곁에 남아있으려 애썼다. 하지만 말년에 와서야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가 두려운 걸까? 답은 의외로 단순했다. 나는 혼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혼자 남겨졌다고 느끼는 것이 두려웠던 거였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운 순간이 있었다. 웃고 떠들고 돌아온 밤, 집 문을 닫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비어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사람이 곁에 있어도 마음이 혼자일 수 있다는 걸. 사람을 내려놓고 관계를 정리한 뒤 처음 맞이한 혼자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시끄럽지 않았고 무섭지도 않았다. 그저 나만 있는 시간이었다. 처음엔 그 시간이 어색했다. 누군가에게 전화할 이유도 안부를 묻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큰 위로가 됐다. 말년에 와서야 알았다. 혼자 있는 시간은 벌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걸. 혼자가 되니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고 설명하지 않아도 됐으며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됐다. 울고 싶을 땐 울었고 아무 말도 하기 싫은 날엔 그대로 침묵했다.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는 삶은 생각보다 단단했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성격이 바뀌었다. 예전의 외로움은 날 벌주듯 괴롭혔다면 지금의 외로움은 잠깐 다녀가는 손님 같았다. 잠시 앉아 있다가 조용히 떠났다. 말년에 와서야 확실히 느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멀어졌을 때 커진다는 걸. 혼자가 되자 오히려 사람을 더 소중히 대하게 됐다. 누구든 곁에 두지 않았고 아무나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이 더 귀해졌다. 나는 이제 혼자인 날과 누군가와 함께 있는 나를 비교하지 않는다. 어느 쪽이 더 낫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그저 둘 다 내 인생의 일부일 뿐이다. 말년에 와서야 이 사실 하나는 분명해졌다. 혼자가 괜찮아진 사람은 더 이상 아무 관계에도 매달리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된 이유 그리고 말년에 반드시 배워야 할 기대 내려놓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6부 사람에게 기대지 않게 된 결정적인 이유. 사람에게 기대지 않게 된 건 어느 날 갑자기 결심해서가 아니었다. 기대가 너무 자주 무너졌기 때문이다. 처음엔 작은 기대였다. 내 말을 조금 더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 내 마음을 조금쯤은 이해해주길 바라는 마음. 하지만 그 기대들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다. 아무렇지 않게 넘겨졌고 때로는 부담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왔다. 말년에 와서야 확실히 깨달았다. 기대는 상대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앞서가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걸. 젊을 때 나는 사람에게 기대는 걸 관계라고 착각했다.
서로 의지해야 가까운 사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기대는 관계를 깊게 하기보다 종종 관계를 무겁게 만들었다.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누군가를 품는다. 그 선을 넘는 순간 관계는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한다. 사람에게 기대지 않기 시작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실망할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기대가 줄어드니 사람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었다. 과장하지도 해석하지도 않게 됐다. 그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만 보게 됐다. 말년에 와서야 알았다. 기대는 상대를 믿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추려는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 나는 기대를 이렇게 바꾸기로 했다.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내 하루에 기대기로. 기분이 무너질 땐 누군가의 위로보다 산책을 선택했고 답이 없는 밤엔 사람보다 시간을 믿었다. 그 선택은 생각보다 단단했다. 사람에게 기대지 않자 오히려 관계가 가벼워졌다. 가벼워졌기에 더 오래 갈 수 있었다. 상대에게서 무언가를 받아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지친다. 말년에 와서야 이 진실이 분명해졌다.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동행이 대상이라는 걸. 이제 나는 사람에게서 행복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대신 함께 걷는 시간을 조용히 나눈다. 그랬더니 사람은 떠나지 않았고 내 마음은 훨씬 덜 흔들렸다.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건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다.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을 때 사람은 곁에 남는다는 걸 이제는 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말년에 내가 세운 단 하나의 인간관계 원칙, 그리고 그 원칙이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7부. 말년에 세운 단 하나의 인간관계 원칙. 사람에게 상처받은 인생을 천천히 돌아보며 나는 결국 이 질문 앞에 서게 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말년에 와서 내린 답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복잡한 원칙도 어려운 기준도 아니었다. 나는 단 하나의 원칙만 남겼다. 이 관계가 나를 더 나답게 만드는가? 이 질문 하나로 사람을 바라보니 모든 게 정리되기 시작했다. 함께 있고 나면 말수가 줄어들고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은 곁에 두었다. 반대로 만나고 나면 괜히 스스로를 검열하게 되는 사람, 집에 돌아와 기운이 빠지는 사람은 조용히 거리를 두었다. 그게 전부였다. 예전에 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늘 계산했다. 이 말은 해도 되나? 저 말은 삼켜야 하나? 혹시 상처 주지는 않을까? 하지만 말년에 와서야 확실히 알았다. 관계가 나를 숨쉬기 힘들게 만든다면 그건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걸. 이 원칙을 세우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예에서 나의 상태로 바뀌었다. 무례해진 것도 아니고 차가워진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나를 기준에 두기 시작했을 뿐이다. 말년에 와서야 이 사실이 분명해졌다. 나를 지키지 않는 관계는 결국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이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나를 오해해도 괜찮은 사람은 내 인생에 그만큼만 머무르면 된다. 이 원칙 덕분에 관계는 줄었지만 마음은 훨씬 넓어졌다. 사람을 잃었다는 느낌보다 나 자신을 되찾았다는 느낌이 더 컸다. 말년에 세운 이 단 하나의 원칙은 사람뿐 아니라 인생 전반을 바꿔놓았다. 선택 앞에서도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됐다. 이 선택이 나를 더 나답게 만드는가? 그 질문에 고개가 끄덕여지면 비록 불안해도 그 길을 택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인생이 조금은 느려졌지만 훨씬 덜 아팠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걸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을 하려 한다. 8부. 이걸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이 모든 걸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 인생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고 아마 덜 참았을 것이다. 덜 울었을 것이고 사람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는 밤도 줄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시간을 건너오지 않았다면 이 답에도 도착하지 못했을 거라는 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인생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그건 사람을 배우는 시간이었고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며 내 인생의 선을 하나씩 그려나간 시간이었다. 젊은 날의 나는 사람을 잊는 걸 실패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붙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했다. 말년에 와서야 비로소 알았다. 사람을 잊는 게 아니라 나를 잃지 않는 게 중요했다는 걸. 이제 나는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묻는다. 이 사람 앞에서 나는 숨쉬고 있는가? 숨이 편하면 그 사람은 곁에 둘 사람이다. 숨이 막히면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거리를 둔다. 그 선택이 차갑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말년에 와서 확신한다. 이건 이기심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걸.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대신 존중해주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은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 몇 살이든 얼마나 많은 관계 속에 있든 지금부터 다시 선택할 수 있다. 덜 견뎌도 되고 덜 설명해도 되고 덜 이해해도 된다. 사람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조금씩 달아가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다. 너무 오래 혼자 버텨왔기 때문이다. 말년에 와서야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사람보다 내 삶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란다.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이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제작 AI 할매 이야기방. AI 기반 창작, 스토리 대본 및 영상 편집 100% 자체 제작.